돈이 가장 많이 들었을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11월 달 고지서입니다. 총 7회 동물병원에서 결제를 했네요. 총 금액이 63만 200원입니다. 강아지 입양을 생각 중이신가요? 아니면 강아지 분양을 막 받으셨나요? 혹시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가요? 그럼 강아지 입양 시 최소 15년 노견과 함께할 자금 계획은 세우셨나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17년 집사인 저의 평소 모습이자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반려견 3마리의 모습인데요. 소개를 드리자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3살 소리, 11살 방울이, 그리고 또 11살 바다의 모습입니다. 강아지 입양을 하실 분이라면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겠죠. 한 조사에 따르면 강아지 입양을 해서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10에서 20만원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요. 반려견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강아지를 입양하셨다면 매달 10만원 정도로 금액을 잡아도 15년간 1,800만원 정도로 강아지 키우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입양 후 노견까지 행복한 반려생활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왜 현실적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방법은 경제적 준비, 강아지에게 좋은 습관 들이기, 운동입니다. 그런데 분명 강아지를 키우는 데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슬프게도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이미 반려하고 계시는 보호자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드는지. 저도 처음부터 준비된 보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강아지가 좋아서 아무런 준비 없이 강아지를 입양했는데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물병원비는 사람 병원비와 달라서 1, 2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원 단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만약 강아지가 큰 상급 병원에 가서 MRI와 같은 특수 장비로 진료를 받는다면 동물병원비는 그 상상을 초월하죠. 몇십만 원이 아닌 몇백만 원이 단 2, 3일 만에 청구될 수도 있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초보 강아지 집사가 17년째 집사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17년간 항상 한 마리 이상의 반려견 집사로 말이죠. 저는 더군다나 대기업에 다녀본 적도 없고요. 부자도 더더욱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들에 당황하지 않고 경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지만 영상이 끝난 후 강아지를 입양 전부터 노견이 되기까지 보호자분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입양 첫날 혹은 입양을 생각 중인 분이시라면 앞으로 강아지와 함께하는 최소 15년의 생활을 계획하는 데 더 도움되실 겁니다. 또 이제 노견이 되어가는 나이인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 저와 같이 노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경험 등이 주관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첫째, 경제적인 준비입니다. 강아지를 입양해서 노견까지 키우려면 생각보다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강아지 입양을 하실 때 강아지 용품, 사료, 집, 옷, 위생용품 등 상당한 돈이 들어가죠. 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아지 입양했을 때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키우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비용은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해마다 들어갑니다. 입양한 강아지가 아프거나 그 강아지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 노견이 되었다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각종 영양제 구입비와 함께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 강아지를 입양하시려고 준비 중이시라면 강아지를 위해서 따로 강아지 적금이나 강아지 보험 등을 가입하시는 것에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13살 제 반려견 소리가 강아지 췌장염에 걸려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됐는데요. 그 기간만큼 병원비도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300만 원 정도의 췌장염 치료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 비용에는 강아지 사료, 영양제, 동물병원 진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만약 제가 강아지 적금으로 경제적인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면 췌장염 치료비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바다와 방울이, 다른 제 반려견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둘째, 강아지 바른 습관 들이기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제가 강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지만 함께하는 강아지들이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쁜 습관은 기르지 않는다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제때 먹지 않고 더 맛있는 간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만약 강아지가 아픈 경우가 아니면 밥을 굶길지라도 밥 투정은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처음 강아지를 입양해서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구입하고 그 간식을 주었더니 매달 간식값만 10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0만 원의 돈도 참 크지만 그 간식으로 인해 점점 사료를 멀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동물병원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독한 마음을 먹고 하루를 굶길지라도 원래 먹어야 하는 사료를 먹게 했는데요. 결국 배가 고프니 먹더라고요. 셋째, 강아지 발톱 깎기, 미용, 귀청소, 목욕, 빗질 등 꼭 해야 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하는 겁니다. 모두 강아지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강아지가 노견이 되기 전까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질병의 위험에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강아지가 발톱을 깎지 않는다면 발톱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 관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강아지 슬개골 탈구가 오거나 강아지 디스크 등 척추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린 강아지일 때부터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는 것을 나름 가르쳐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노견이 되면 어린 강아지와 달리 전체적으로 몸에 있는 근육들이 손실됩니다. 강아지 몸이 점점 단단하기보다는 말랑말랑해지는데요. 마치 빵빵한 풍선이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빠진 것처럼요.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아지 때부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쉽고 경제적인 게 강아지 산책을 가는 건데요. 만약 강아지 슬개골 탈구 초기인 강아지라면 더욱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에서도 초기 강아지 슬개골 탈구에는 걷기와 마사지 등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천하죠. 산책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다리에 근육을 붙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돈을 저금하거나 태아보험에 들어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려하는 강아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아지와 함께하는 보호자는 그것을 대신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래서 강아지 보호자분과 강아지가 무엇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주제들이 양이 좀 됩니다. 한 번에 모든 영상으로 만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리즈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 영상 주제가 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반려생활 하세요.